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윤석열 정권을 입벌구 정권이라고 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 윤석열 뿐이겠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 윤석열 부하들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겠죠. 어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 회의에서 김도읍이 한동훈에게 특활비와 업무 추진비 등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개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 것에는 공개를 안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에 한동훈은 네, 정확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두고 뉴스타파는 거짓말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유는 각 지점에서 예산 자료를 복사본을 받아 검토를 해보니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닌 세부 내역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먹칠해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의도성이 다분한 것은 둘째치고 연먹이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신박한 법기술자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법원 판결 그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 국민들 보는 데서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이에 하승수 변호사는 명백하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직권남용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곧바로 고발을 하고 수사 착수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서 있으나 마나한 수사기관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권이 바뀌면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언론 탄압 기술자로 불리는 이동관 역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동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신고한 재산이 총 51억 원 정도를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개포동 아파트 15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시세는 4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예금 24억 4천만 원 정도이며 증권 6억 600만 원 정도를 신고했습니다. 특히 이 두 부부가 보유한 증권은 삼성전자, 종근당 홀딩스, 하나솔루션, 한미약품,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코롱티신 등인데 이들이 신고한 배당 소득만 3년 동안 무려 5억 3,387만 원에 달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가히 재테크의 달인들이라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과정들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현재 민주당이 잔뜩 벼르고 있는데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재산들이 불어나게 됐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동관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이번에만큼은 얘는 왜 안 되는 자인지 민주당의 실력을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된 가운데 최은순의 동업자인 안모 씨가 차별 기소를 당했다며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은 공범인데 최은순은 한 건으로만 기소했고 본인에게는 3건에 대한 기소를 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최은순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문서 위조 행사, 즉 사기죄가 빠진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안모 씨에게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등으로 기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렇게 누가 사유냐에 따라서 누가 딸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내 김혜경 씨를 폭행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가세연의 강용석과 김세희, 김용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김옥곤 부장판사는 8월 25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김혜경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폭행 사실 여부를 물을 예정이라는 황당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검찰도 김혜경 여사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재판부가 직접 불러 확인하겠다.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김혜경 여사가 출석 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지만 저들의 처벌을 위해서는 출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김건희 줄리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김건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공정할 것이고, 빈곤 포르노 의혹을 제기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김건희가 직접 출석해서 직접 사실 여부를 밝혀야 맞는 것이겠죠. 누구는 부르지도 않고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누구는 불러야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한다면 그걸 법치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자, 한편 수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된 양문석 박사가 본인의 커뮤니티에 전해철 의원과 고민정 최고위원께 민주당 분열의 언어 수박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생각 없다. 그런데 왜 수박이라는 단어만 분열의 언어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동의하기 어렵다. 수박뿐만 아니라 똥파리, 찢, 악성 팬덤, 정치 훌리건, 1,000원짜리 당원, 밀정, 바퀴벌레, 고름, 개딸, 손절 등등 분열의 언어 항목에는 다양하고 많은 단어가 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분열의 언어로 공식 지목한 단어는 수박뿐이다. 양문석이 전해철 의원을 지칭했던 수박이라는 용어만 징계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양보에서 수박만 분열의 언어라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왜 많은 당원은 수박이라는 단어를 거의 매일 분노를 담아서 사용을 할까? 이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어떤 토론도 없었다. 다만 수박이라고 지목당하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서 무차별적 공격만 했던 상처뿐인 흔적들만 덕지덕지 남아있을 뿐이다. 전해철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런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고 총선을 막겠냐? 아니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대책을 찾아 해결하고 총선을 치러야 하지 않을까? 전해철 의원은 양문석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직접적 피해자로서, 고민정 의원은 윤리감찰을 강력히 주장하는 장본인으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몹시 더운 이 여름철에 국민과 민주당 당원께 분열의 언어를 해소하기 위한 전해철 의원, 고민정 의원의 진정성이 공개 토론 요청의 수용 답변이길 기대한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입니다. 이낙연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 건넨 첫 마디가 바로 분열의 언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분열의 언어이고 무엇이 내부 총질인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박사의 말처럼 총선 앞두고 확실하게 손질할 거는 손질해야죠. 문제는 과연 저들이 토론에 응할 것인가 라는 점인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으로 응답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박이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도 설마 토론까지 싫어 도망다니지는 않겠죠? 자, 끝으로 코로나 1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하루 최대 7만 6천 명쯤에 이를 것으로 방역당국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으로 일주일 만에 72.5%나 증가를 했고, 위중증 환자가 170명으로 전주 대비 19.7% 늘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정권, 내 건강, 우리 가족 건강 지켜야죠. 저도 지금 코로나 확진 상태라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밤새 너무 힘들었는데 특히 에어컨을 많이 쓰는 시기라 웬만하면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강해야 저것들과도 싸울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